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와중에 한러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스푸트니크의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거의 전제 수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푸트니크는 한국의 언론들이 서방과 우크라이나 매체만을 인용해 러시아에 대해 편파 보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 반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다른 공개적 비우호 국가들과는 달리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구매자 카르텔 시도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양자 협력 구조 유지와 협력을 지속하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의 날의 즈음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스푸트니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쿨릭 대사는 한국의 일부 대러 제재 동참이 1990년 수교 이후 30년간 구축된 설린 상호 존중, 호혜 협력에 한러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에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북한의 반대자들이 과거 자신의 약속을 여러 차례 어긴 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핵 잠재력을 그런 당근과 교환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독자 핵무장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로의 국면 전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온 대내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한국 언론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러시아 뉴스를 오직 서방과 우크라이나 매체만 인용하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광범한 러시아 혐오 물결에 휩쓸린 것과는 달리 한국 내 반러시아 정서는 커지지 않았다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일부 영미권 사이비 역사과 선정가들이 아무리 왜곡하려 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문학과 예술, 문화 전반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설린 호혜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중요한 역사적 또는 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런 현상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쿨릭 대사의 인터뷰 전문도 게재했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우선 우크라이나 분쟁 와중에 한국이 서방 집단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한러 관계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쿨릭 대사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은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이 한러 관계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다른 서방 파트너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해 균형 잡힌 실리적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구매자 카르텔의 시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간 정치 대화의 활기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고위급과 고위급 간 서한 교환은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 프놈펜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의 담화 등 양국 실무 접촉이 지속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차관급 만남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가 지속됐고 전화통화도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러 제재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의 경제와 무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정부간위원회와 2018년부터 개최된 연례 지방협력 포럼 등 조정 메커니즘이 마비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양국 교역액은 23% 감소한
211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송, 물류, 결제, 지불에 문제가 발생해 러시아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러 협력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고 쿨릭 대사는 말했습니다. 물론 한국 측의 입장에 따라 많은 부분이 좌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는 미국만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가의 이익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민주적인 국제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등한 대화, 호혜적 협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국과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한국도 같은 마음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22년 4월 한국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잠정 정지했던 사증 면제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 효력을 재개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다시 입국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입국자들이 KETA 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출입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 간 직항이 끊겨 러시아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오려면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의 동해항에 이르는 페리 해상 항로는 기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 도시와의 여객 직항병 개설 문제와 관련해 계속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인은 6만 3천 명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의 40만에 비교해보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한반도 긴장과 관련해 러시아는 당사자의 이익에 대한 상호 고려를 바탕으로 평화적,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한의 모든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 논의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한 선택이 한국과 지역 안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국의 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보기에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발언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근심해 국내 여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런 정보를 던지는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을 갈라놓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할 뿐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 무기를 공급하는 데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거듭 확인한 점을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또 한국이 서방의 반러 노선에 따라 금융과 수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러시아도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초기 제재에 동참하는 데 그쳤으며 개인에 대한 제재를 자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이런 점이 노골적으로 비우호적인 국가들과 한국이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정재계의 개인에 대해서 마구잡이 제재를 하는 서방국가와 한국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그는 또 정재계, 학계, 교육계 등 러시아의 언어와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러 관계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쿨릭 대사는 일부 영미권 사이비 역사가와 선정가들이 아무리 왜곡하려 하더라도 한러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왔고 설린 호의 관계에 장애물이 될 만한 중요한 역사적 또는 정치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양자 간 대화 협력 발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의 대사관과 부산의 총영사관은 정상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준 한국 당국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굴릭대사는 한러 협력은 연료, 에너지, 원자력, 조선, 가전, 자동차, 농업, 첨단 기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경제, 기술 영역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 집단의 지정학적 계획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재 압박 속에서 한러 양국이 모두 손해 없이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